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A 시리즈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갤럭시 A13이 2022년 7월 20일 29만 7천원으로 국내에 출시되었어요.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A12가 2021년 3월에 필요한 것까지 다 빼고 나오면서 욕을 좀 먹었었는데 갤럭시 A13은 괜찮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A13은 보급형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스펙이 썩 좋지는 않아요. 주요 스펙을 한 번에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나오는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작과 주요 스펙을 비교한 표를 보면 출시 가격이 22,000원 상승한 가운데 램과 저장 용량, 디스플레이 해상도, 지자기 센서, 와이파이 규격 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어요. 물론 이런 변화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보급형으로서 갤럭시 A13이 구매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갤럭시 A13의 박스는 다른 S 시리즈나 G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얇은 형태고 슬라이딩 형태의 내부 박스를 꺼내면 스마트폰 이외에 유심 트레이에 핀 설명서, USB C2C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생긴 모습은 특별한 포인트가 있지는 않지만 카메라에 물방울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카메라 섬이 없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카톡티도 아주 조금이라서 디자인은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색상이 블랙과 화이트 뿐이고 후면과 측면이 호불호가 갈리는 유광입니다. 측면은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지문익 센서가 탑재된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이, 왼쪽에 유심 및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는 마이크, 하단에는 모노 스피커, USB-C 포트, 마이크, 3.5mm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돌려서 디스플레이가 있는 전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베젤이 두꺼운 가운데 좌우 베젤보다 상단 베젤과 하단 베젤이 조금 더 두꺼워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펀치홀이 아니라 V자형 노치에 있는데 삼성에서는 과거에는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다가 2022년 들어서 V컷 디스플레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녀석은 가로 76.4mm, 세로 165.1mm, 두께 8.8mm로 조금 큰 편이고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195g이 나와요. 한 손에 들고 있으면 크기에 비해서 이 정도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 후면의 양쪽 측면 모서리가 둥글어서 그립감도 준수합니다. 갤럭시 A13은 삼성 엑시노스 850AP, LPDDR4X 4GB 램을 탑재했어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없는 하드웨어고 화면을 전환하고 설정을 하는 등 기본적인 동작에서도 표신하게 버벅거림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 스마트폰만 사용해본 분들은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물론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 이전에 보급형 스마트폰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하면 그럭저럭 적응은 돼요. 하지만 약 30만원이라는 가격까지 고려해도 누군가에게 추천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긱벤치5와 3D마크 슬링샷 벤치마크 결과를 봐도 점수가 매우 낮아요. 기본 성능이 낮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딱히 걸리지 않아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99.4%의 안정성을 기록하고 이때 발열 체크를 해보면 최고 온도가 전면 31도 내외, 후면 33도대로 발열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게임은 요구사양이 높지 않은 프렌즈 타운 같은 캐주얼 게임을 해보면 플레이는 그럭저럭 할 수 있는데 게임 중간중간 로딩 시간이 좀 길고 약간의 버벅거림이 있어요. 이어서 램과 저장 공간은 4GB 램에 eMMC 5.1 64GB로 보급형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대차게 깔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쉽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저장 용량은 외장 메모리 슬롯을 통해서 1TB까지 마이크로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기본 저장 공간의 규격이 UFS가 아니라 eMMC인 게 아쉬워요. 갤럭시 A13은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20대9 화면비에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주사율은 60Hz로 고주사율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갤럭시 A12가 HD 플러스급 해상도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A13은 해상도로 장난을 치지는 않았어요. 유튜브를 켜서 영상을 보면 큰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럭저럭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비를 이용해서 색 재현율을 측정해보니 sRGB 100%, P3 97%로 충분히 괜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보통의 실내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의 최대 화면 밝기도 측정을 해보니 100%에서 503.5니트로 무난해요. 디스플레이의 기본적인 화질이나 색 표현은 영상 시청용으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어디까지 설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니 1080p, 60프레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넷플릭스는 와이드바인 에러 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FHD 해상도 시청이 가능해요. 갤럭시 A13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두고 살펴보면 다른 것들은 아쉬운 점이 많이 드러나기도 해서 개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갈릴 수 있겠지만 디스플레이만큼은 30만원짜리 스마트폰에서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제법 괜찮다면 카메라는 보급형임을 감안해도 별로예요. 물리적으로 5000만화소 광각,
500만화소 초광각, 200만화소 접사, 200만화소 심도용 렌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광각과 접사가 버리는 카드니까 쿼드 카메라인 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기록용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인 광각도 사진 품질이 썩 좋지는 않아요. 햇빛이 있는 야외나 밝은 조명이 있는 실내 등 사용 환경이 좋은 곳에서도 사진이 구립니다. 스마트폰 가격대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원가 절감하는 부분 중 하나가 카메라니까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카메라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아요.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보니까 갤럭시 A13의 가격을 고려하더라도 만족하기는 힘듭니다.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보면 모델이 아쉬운 점은 카메라 성능과 상관이 없으니까 사진 자체의 화질을 평가하면 후면과 마찬가지로 그저 그래요.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로 탑재된 스피커는 그냥 소리가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3.5파이 오디오 포트가 있어서 유선 이어폰이나 유선 헤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옵션은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갤럭시 A13의 배터리는 5000mAh하고 15W 고속 충전이 가능해요. 배터리 사용 효율이 높지 않아도 배터리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용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할 필요는 없는데 대용량 배터리를 빠르게 채우기 위한 충전 속도는 살짝 아쉽습니다. 2021년 3월 갤럭시 A12가 출시되고 나서 많은 욕을 먹었던 것은 꼭 필요한 센서까지 다 빼면서 원가 절감을 했기 때문인데 다행스럽게 A13은 가속도 센서와 측면 지물기 센서가 동일한 가운데 A12에서 뺐던 지자기 센서를 탑재했어요. 그 밖에 전면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가상 조도 센싱과 가상 근접 센싱을 사용하는 것은 A12와 동일합니다. 측면 지문 인식은 반응 속도나 인식률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5와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삼성페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갤럭시 A12가 지자기 센서를 뺀 것만큼이나 욕을 많이 먹었던 와이파이 5GHz 미지원은 A13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갤럭시 A13은 국내 출시되기 전에 해외 시장에서는 먼저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직구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직구했을 때 가장 큰 단점 두 가지는 AS의 불편함과 삼성페이 사용 불가인데 갤럭시 A13이 국내 버전도 삼성페이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 단점은 사라져요. 그리고 AS는 삼성이 해외 구매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1년간의 보증기간을 제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게 가능한데 부품을 따로 주문하거나 공장으로 보내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에 29만 7천원에 나온 갤럭시 A13을 직구하게 되면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국내보다 저장 용량이 더 큰 128GB 모델을 2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더욱이 색상도 다양해서 블랙과 화이트 외에 블루톤은 피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A13은 욕을 많이 먹었던 갤럭시 A12와 비교해서 여전히 아쉽긴 하지만 보급형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스마트폰이니까 이전만큼 욕을 무지막지하게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전화나 문자, 카톡 정도만 사용하면서 영상 시청용으로 무조건 제일 저렴한 스마트폰을 찾고 있다면 선택해도 돼요. 다만 2022년 7월 말 자급제 기준으로 갤럭시 A13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갤럭시 A23의 가격이 갤럭시 A13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이라면 당연히 갤럭시 A13이 아니라 갤럭시 A23을 선택해야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이 영상 꽤나 재밌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도 한번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도 제법 잘 만들었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꿀단지 한번 누른 다음에 둘 중 하나 보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는 봐주실 거죠?